안녕하세요. 27일에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안전 효과성 검증을 중앙약심에서 개최하고 결과 발표가 됩니다. 중앙약심이라는 것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말하게 됩니다. 자문인데 자문이라는 것은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해준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권고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7일에 검증자문단에게서도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서는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러 자문기구로부터 지금 레키로나주에 대한 허가심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품질 자료가 있는데 요 일부를 제출하라고 식약처에서 20일에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제출되는 대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요. 여기 중앙약심이라던가 외부 전문가 포함된 검증자문단은 권고를 해줄 뿐입니다. 권고를 해주고서 실질적으로 진짜 결정은 식약처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죠. 코로나 대응은 전시작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처방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권장, 백신 접종 이렇게 달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 바이든은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wartime effor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시 상황이랑 다를 게 없다, 전시 상황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보면은 이제 프레시던트, 대통령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 19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 모티베이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평가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up to the task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빌러티가 있느냐,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극복할 동기도 있느냐, 그리고 그 동기를 뒷받침할 능력도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 나는 그러한 동기도 있고 극복할 역량도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up to the task 한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역사가 우리가 코비드 19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역사가 결국엔 평가를 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200페이지짜리 플랜에 대해서 쭉 훑어보고서 10개의 행정명령에다가 사인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명령에도 사인을 했다. 자, 예를 들면은 백신 접종 강화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물자 생산 확대, 검사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시 작전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가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굉장한 관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가 이제 중앙약심에서 27일 날 자문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약심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은 중앙약심이 사실상 결정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논리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은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그래서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궁금한데 전문가 3중 자문 절차를 식약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문단이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죠. 요게 18일이었고 27일에 대략 10일 정도 지나서 중앙약심회에서도 나오는데, 자, 요게 1단계라면은 2단계는 중앙약심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식약처가 허가를 해주는 거고 여기 자문단은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하는 거랑 허가를 내주는 거랑은 다른 거죠. 참고를 할 뿐이지 허가를 내주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에 보면은 사실상 결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요 논리가 무엇이냐? 통계입니다. 그동안 의약품 허가 과정을 보면은 이 중앙약심에서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식약처가 100% 수용했습니다. 안전성, 유효성 의견에 대해서 중앙약심이 이야기한 것을 식약처가 100% 수용했으니까 사실상 중앙약심에서 좋다라고 나오면은 허가 권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사실상 허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 기간이긴 해도 그동안의 허가 과정을 보니까 100%였다. 그러면 중앙약심에서 이번에도 허가 권고가 나오면은 이거 허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식약처에서는 중앙약심이 허가 결정이 아닌 참고기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약심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니까 중앙약심에서 OK가 나오면은 허가도 OK가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약심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그 불투명한 운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운영해온 중앙약심이에요. 자, 여기서 참석자 이름을 비실명 처리해가지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뭐 찬성과 반대를 얘기한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DA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가 있었죠. 자문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그 해당 글로벌 제약사들에게로부터 로비를 받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금전적인 지원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식약처에 있는 중앙약심도 이제 마찬가지의 뭐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이게 예를 들면은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셀트리온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허가를 내리는 주체는 아니지만은 중앙약심의 자문 결과가 식약처가 허가를 내주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식약처 중앙약심도 미국 FDA처럼 회의록이랑 참여위원들의 찬반 발언 등을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이 허가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DA의 자문위원회가 제약사들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뭐 몇 년이 지나가지고 혜택을 받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요 회의록이랑 참여위원들의 찬반 발언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추적하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현재 식약처의 중앙약심은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FDA는 이렇게 발표 사진이 있죠. 여기 사람이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FDA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FDA는 자문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전부 제공하고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정말로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FDA는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신약 개발 자문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문회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도 배포해가지고 검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해당 위원회 발표 내용은 PPT 등 자료를 통해서 함께 공개합니다. 굉장히 투명하고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신뢰도도 높죠.